농업은 생명이다. 미래의 농업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은 편히 잘 보내셨는지요? 내일 모레가 되면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예상치 못하게 오고 있습니다. 한파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호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순 양봉관리, 우리 교재를 따라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9페이지 2월 양봉 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2월 초순 양봉 관리 1차 내금이라고 해놨어요. 1차 내금. 이제 금년 들어서 첫 내금을 하는 겁니다. 월동을 지나고 나서 안에 내금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월이 오면 반드시 한 차례 내금을 통해 겨울 내내 월동 결과를 확인한다. 자, 입춘을 기준으로 기상이 좋은 날을 골라 한 해 첫 내금에 들어간다. 입춘이 아직 춥다고 생각되면은 우수에 내금을 해도 좋다. 이 시기는 기온이 여전히 낮으므로 냉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번 뚜껑을 열었을 때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벌통을 자주 열면 벌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금은 봉분의 상태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기도 또는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그 기준에 갈로 1, 2 해서 내금을 늦춰도 되는 경우, 또 앞당겨야 할 경우, 그거를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해 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내금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판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금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벌통 내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뭐를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 물론 내금을 할 때는 조금 전에 교재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날을 골라서 하시는데, 따뜻한 날이 언제냐? 기온으로 봐서 영상 7도 이상이 올라갈 때, 그때 내금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가 되게 되면은 벌통 뚜껑을 열게 되면은 냉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7도 이상, 8도, 9도, 10도 이렇게 올라갈 때 뚜껑을 열고 내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한 해 첫 내금이 지금이다. 월동을 지나고 이제 봄벌이 시작해야 될 찰나에 요때 있기 때문에 지금 1차 내금을 하는데, 이때 내금하는 게 뭐를 내금하느냐 이겁니다. 뭐 여왕벌이 있느냐 이거 정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 내금이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의 유무입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물론 저쪽 남쪽에 제주도는 월동 없이 쭉 갔기 때문에 이런 내금이 지금 필요 없을 겁니다. 중부 내륙에 이쪽 지역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봄벌이 시작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죠. 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입춘을 지나고 난 이후에 봄벌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봄벌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본인의 기술에 따라서 1월 초에 12월 달에 봄벌이 시작한 농가들도 몇 분은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이 아직까지 벌을 시작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본다면 지금쯤 식량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식량이 떨어졌느냐 있느냐. 왜? 봄벌 시작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수나 경칩 때 늦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입춘을 전후해서 내금을 하는데, 바로 이때 하는 것이 식량 점검입니다. 여왕벌이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찾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벌통을 개봉해 놔야 되기 때문에 벌한테 장애가 가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여왕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왕벌 유무는 그냥 두시고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량이 있으면은 그대로 덮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량이 없다 했을 때는 비상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미리 준비해 놓은 식량, 즉 먹이장, 먹이 소비가 있다면 그걸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또 누차 제가 말씀드린 고체 사료 이걸 가지고 소비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깨우는 거는 앞으로 15일이나 20일 후에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식량이 없어서 전량이 돼서 벌이 아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차 내검을 하는데 한 게 바로 식량 점검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보다 보면 벌이 죽은 것도 볼 수도 있고 살아난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도 어쩔 수 없고 살아난 건 그대로 식량 점검을 해서 부족하면 넣어주시고 능력가 있다면 그대로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내검은 바로 제일 먼저 식량 점검, 그 다음에 생사 여부입니다. 벌의 생사 여부 이 두 가지입니다. 생사 여부. 식량 부족하면 넣어주면 되는데 생사 여부는 벌이 그동안에 뭐 얼어서 죽었건 식량이 부족해서 아사해서 죽었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우리는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하시고 여왕벌의 유무는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간혹 가다가 겨울에 여왕벌이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만 극히 드문 일인데 없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잘 해야 된다. 축소 여러분들 계속 몇 년 동안 축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축소만 잘해도 벌의 반은 성공했다. 이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축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축소의 의미는 뭐냐? 축소의 의미는 바로 보온이에요. 보온이에요. 헐렁하면 축소시켜주고 했는데 축소라는 것은 5매가 있다가 벌이 헐렁해져서 2매만 3매만 벌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 빈 소비를 빼주는 것이 축소의 개념이었습니다. 봄벌 시작할 때 축소를 해주시는데 이 축소는 내검할 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봄벌 시작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볼 깨우실 때 여러분 해주시는 겁니다. 보온인데 이때는 축소를 우리가 보통 4, 5월달처럼 빼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빼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경입판을 질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비 이렇게 있다 봐요. 여기 우리 경기판이나 사양기가 딱 붙어 있어요. 벌이 여기만 뭉쳐 있더라. 그럼 축소시켜줘야 되는데 2매를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이 좋을 때는 우리가 4월달, 5월달 이따 했다 그때는 빼내줬죠. 지금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경기판을 질러줍니다. 경기판 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벌이 띄엄띄엄 있을 거예요. 관계하지 말고 그냥 경기판 질러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 벌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벌이 뭉쳐 있으면은 여기 여왕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범벌 시작하면서 두 개 화분떡을 얹어주고 하면은 여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하면 여기서 산란을 다 할 겁니다. 산란을 다 하고 나면은 여기 할 자리가 없으면 이쪽에 여왕벌이 들어와서 산란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축소인데 소비를 빼내주지 말고 바로 격리판을 질러줘라. 격리판 설치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축소입니다. 지금 봄벌 깨울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요것만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축소할 때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봄벌을 시작 후 관리. 봄벌 시작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벌통을 열지 마라. 아니 벌통 계속 열어봐야지 식량이 떨어졌는지 여왕벌이 죽은지 살았는지 알지 왜 벌통을 열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봄벌 시작했다. 즉 봄벌을 깨웠다라고 여러분들 입춘을 깨웠다라고 하면 약 20에서 한 달 동안 벌통 뚜껑 절대 열지 마십시오. 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식량과 화분떡이 완벽하게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먹을 양식을 있어야 되고 한 달 먹을 수 있는 화분떡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벌통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벌통을 한번 열게 되면요, 그 안정을 찾는데 3, 4일 걸립니다. 우리는 마구잡이 열고 하니까 저것들이 알아서 그냥 열든 말든 잘 하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특히 이 봄에 봄벌 시작할 때는 더더욱 합니다. 벌 한 마리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지금 있는 벌통 안에 들어있는 이 벌은 더 이상 우리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벌들이 봄벌을 키워야 될 엄마 벌들입니다. 뚜껑을 자주 빈번하게 열게 됨으로 인해서 벌통 내부에 그 시스템은 다 깨진다는 거죠. 벌들이 온도, 습도 잘 맞춰가지고 육아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빈번하게 벌통을 개봉하게 되면은 안에 그 리듬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여러분들 그대로 덮어놓으십시오. 자, 예를 들어 2월 1일 날 깨웠다. 한 달이면 3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 해도 한 판이 딱 터져 나오고 바로 또 제살란 들어갑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만약 중간에 여러분들 뚜껑 열어본다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 20일이나 한 달 동안에 식량 다 먹어치울 일도 없고 화분떡도 다 먹어치울 일이 없습니다. 뭐 살라 하나 안 하나 하든 안 하든 열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뚜껑 열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뚜껑 열어가지고 살라 안 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영양분을 개최해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화분떡과 식량만 완벽하게 들어있다면 벌통을 20일에서 한 달 동안 절대 열지 마라. 그래야지 벌통 안에서 한 달 동안 안정되게 해서 육아를 잘 하고 바로 한 바퀴 쇠벌이 태어날 때까지는 뚜껑 안 여는 것이 좋다. 그럼 쇠벌이 태어날 정도 되면 그때는 벌써 3월 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 날씨가 좋기 때문에 번식이 아주 빠르고 본능적으로 번식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잘 육아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봄벌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즉 화분떡과 식량을 넣어주고 난 이후에 벌통을 절대로 열지 마라. 이게 2월 초순 양봉 관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첫 단추로 잘 끼워가지고요. 여러분들 해나가야만이 금년에 봄벌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벌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갈 것입니다. 뚜껑 열고 모르면 내 마음대로씩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 하나 딱 줍시다.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서 움직여야 되지. 전혀 원칙도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모르고 벌통 뚜껑만 열고 모르면서 뚜껑 열어가지고 어떻게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전국에 5만 농가가 있다면 5만 농가 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전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자, 지나간 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라도 2025년도 2월 초날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설정을 딱 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자고요. 박종규 양봉TV를 보시고 그걸 기준해도 좋고 아니면 더 잘 하시는 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기술 좋은 분들 기준해도 좋고 거기 해서 딱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정하십시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벌이 왜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건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이겁니다. 벌통 열지 마라. 이건 봄벌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달입니다. 지금 봄벌 할 때만 이런 겁니다. 평소 때 4월달 5월달 이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면 돼요. 그때도 하루에 한 번씩 열어요. 무슨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내검하시면 돼요. 지금은 봄벌 시작하고 나서는 한 달 동안 손대지 마라. 절대 내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재 살포입니다. 즉 해충을 잡기 위해서 벌의 해충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자꾸 살포를 하는데 지금 약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십시오. 벌을 깨우고 나서부터는요 약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진드기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진드기 표현 안 씁니다. 응애입니다. 응애. 바로와 응애. 자, 응애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 지금 있는 응애로 인해서 벌이 크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진드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숯불방울 이용해서 다 유인해서 다 잡아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약을 치게 되면은 벌한테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약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서 안 봤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까도 벌통 뚜껑 열어가지고 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열어보는 거예요. 약을 쳐가지고도 벌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약하다, 안 된다, 습관적으로 계속 약만 갖다 들이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약을 안 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화학성이 있는 그런 화학 약품은 더더욱더 치면 안 됩니다. 어떤 약이든지 지금 치면은 약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약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덕이다. 하면 손해다. 그리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응애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약을 해. 왜? 동네 형님이 하니까. 또 시키니까. 그 동네 형님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물론 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모른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재 살포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중앙의 강의를, 박종규 양봉TV 강의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보시면은 약 치는 날짜까지, 시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세월에 가서 하나하나 자꾸 제대로 이제 벌 기술이 가고 있죠. 그래서 약재 살포는 너무 무분별하게 약의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살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이 보면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해 드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가시용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두 마리 있다 손 치더라도 피해가 없습니다. 응애들이 늘어나는 시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5월달, 6월달 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응애가 몇 마리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벌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느냐? 아니죠. 4, 5월달부터 숯불방울 유인해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응애진 개체수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달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시고 또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이 약재 사용, 응애나 그 다음에 바이러스, 병균, 세균에 퇴치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잘 보시고 여러분 해나가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원래 벌은 잘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고요. 한파가 몰아칠 때일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며칠 있으면 한파가 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은 보온을 철저해서 이렇게 두시고 한파가 오고 또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날리지는 거 이런 거 좀 관리하시고 한파가 다음 주에 지나가고 뭐 한 6일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이후에 금년 2월달에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 한파 끝나서 바로 봄벌 시작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두고 또 혹시 꽃시험 추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일기예보를 잘 봐가면서 봄벌을 시작하시는데 느긋하게 좀 늦게 깨우는 것도 괜찮다. 우수 경칩 사이에 여러분들 깨우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봄벌 시작하는 시기도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모든 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다가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꼭 양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조급한 마음은 금물입니다. 특히 벌은 더합니다. 그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벌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 안에서 다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해도 우리는 늦지 않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우수 지나고 나서 경칩과 우수 사이에 봄벌 시작한다는 그런 여유 있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은 큰 실수 없이 될 것입니다. 늦게 깨운다고 큰 손해가 온다면 안 됩니다. 늦게 깨울수록 덕입니다. 그렇다고 4월달, 5월달에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라는 그 시기가 우수와 경칩 사이입니다.
그때 시작하면은 가장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농장이 있는 지역마다 다소 날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내가 있는 위치의 온도와 환경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우수와 경칩 사이에 며칠간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 펌프를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순에 다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